시간을 걷는 사람들 5번째 스토리북. 지나온 길 위에 피어난 희망. 한 할머니의 봄날 이야기.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보고 시든 줄 아는 이는 봄을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다. 경남의 산골 마을, 겨울이 채 물러가지 못한 오후. 바람은 얼어붙은 골목을 지나며 마른 나뭇가지를 흔들고 오래된 기와집 지붕에는 눈발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집 대문 안작은 마당에는 한 할머니가 담장에 몸을 기댄 채 묵묵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미지근해진 유자차 한 잔, 시선은 멀리 뻗은 산등성이 넘어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복래. 올해로 82세. 젊은 날엔 이 마을에서 복래 언니라 불리며 누구보다 활달하고 손재주가 뛰어났던 여인. 손끝 하나로 옷 한 벌을 완성시키고 바늘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꿰매던 재봉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고 그녀 스스로도 자신을 점점 잊고 있는 듯한 나날이 이어졌다. 자식들은 도시로 떠나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고 남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 친구들은 하나둘 병으로 세월로 자취를 감췄다. 복래의 하루는 일정했다. 새벽이면 라디오를 켜고 익숙한 찬송가를 틀어놓은 채 밥을 지었다. 점심엔 TV 앞에 앉아 가만히 시간을 흘려보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느릿한 걸음으로 마당을 한 바퀴 돌고 어두워지기 전 자리에 누웠다.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사라지고 또 반복되었다. 마치 재봉틀의 실이 더는 감기지 않는 것처럼. 방 안 책상 위 빛바랜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1970년대의 흑백 사진. 복래가 만든 교복을 입고 줄지어 서 있는 아이들, 그 뒤에서 따뜻하게 웃고 있는 젊은 복래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는 한때 마을에서 가장 손이 빠르고 섬세한 재봉사였다. 고운 혼례복부터 촌장의 예복, 그리고 학생들의 교복까지 그녀의 바늘은 사람들의 인생 한 자락을 꿰매주었다. 그러나 지금 그 재봉틀은 창고 구석에 처박힌 채 먼지와 거미줄에 뒤덮여 있었다. 복래는 그것을 꺼내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내가 지금 무슨 옷을 만들겠어, 손도 떨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자신이 하나의 물건처럼 오래되었다는 씁쓸한 자각이 밀려왔다. 어느 날 복래는 동네 슈퍼에 들렀다가 동사무소 게시판 앞에서 우연히 붙은 벽보를 보게 되었다. 60세 이상 시니어 공방 수업 모집 당신의 손기술을 나눠주세요. 포스터에는 예쁜 원단이 쌓인 실내, 활짝 웃으며 재봉틀을 돌리는 노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복래는 처음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 나이에 뭘.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괜히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다. 마치 누가 자신을 살짝 불러세운 듯한 기분. 그날 밤 그녀는 잠들기 전 베개 옆 탁자에 놓인 작은 재봉틀 모형을 꺼내 바라봤다. 오래전 손녀가 사다 준 것이었다. 한동안 그것을 들고 손끝으로 천천히 만져보았다. 그리고 며칠 후 복래는 결국 그 공방의 문을 열게 된다. 낯설고 두근거리는 순간이었다. 복래는 몇 날 며칠을 머뭇거렸다. 괜히 나섰다가 민폐만 되는 거 아닐까? 지금 이 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다들 나보다 젊고 능숙할 텐데 마음속에선 이런저런 생각이 들끓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본 벽보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눈앞을 맴돌았다. 바늘을 쥔 노인의 손, 옷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던 사람들,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작업대 위 실타래들. 결국 그녀는 공방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하면서도 어쩐지 낯선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새 원단의 냄새, 다리미의 열기, 나무 재봉틀 위의 노인자와 가위. 마치 오랜 친구와 다시 마주한 듯한 풍경이었다. 그곳에는 그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도 있었고 60대 초반의 젊은 노인, 70대를 넘긴 말수가 적은 할머니, 무뚝뚝한 표정의 할아버지도 눈에 띄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강사를 맡은 젊은 여성이 밝게 인사했다. 그녀는 복례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복례는 그 짧은 인사에서 큰 위안을 받았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같은 이유로 이곳에 온 듯했다. 무언가를 다시 해보고 싶어서,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며칠 뒤 공방에 한 소녀가 찾아왔다. 이름은 수연. 고등학생이었고 공방을 도와주는 봉사자이자 수업의 보조 역할을 맡고 있었다. 복례는 수연이 눈에 익었다. 슈퍼에서 종종 마주쳤던 아이. 깍듯하고 조용한 성격의 소녀였다. 복례는 그녀가 유독 자신을 자주 바라본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다 어느 날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혹시 졸업식에 입을 옷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연은 어머니 없이 외할머니 손에 자라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다. 생활비를 벌다 보니 졸업식에 입을 교복을 새로 살 여유가 없다는 말에 복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 희미한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복례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공방 문을 열었다. 수연의 치수를 재고 오래된 교복 도안을 떠올려 천을 자르고 실을 골랐다. 손놀림은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고 실을 꿰기 위해 돋보기를 쓰는 일이 점점 잦아졌다. 밤이면 손이 저릿하고 어깨는 굳어갔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고통이 삶을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수차례 바늘에 손을 찔렀고 천을 잘못 잘라 다시 구입해야 했다. 가끔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헷갈릴 정도였다. 머릿속에서는 쓸모없는 노인이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스스로를 재단하던 그날들처럼. 그녀는 재봉틀 앞에서 몇 번이고 손을 떼었고 때로는 눈물을 삼키며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루는 늦은 밤 공방에서 혼자 작업하던 복례는 의자에 앉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 모습을 본 수연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복례는 눈을 떴고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았다. 수연은 말했다. 할머니, 저는요, 누군가가 제 옷을 정성껏 만들어주기만 해도 행복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스르륵 열렸다. 자신이 만든 옷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이 손이 아직 누군가의 내일을 감쌀 수 있다면 살아가는 이유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렇게 다시 실을 꿰기 시작했다. 실은 손가락보다 가늘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여느 젊은이 못지않게 단단했다. 공방의 사람들도 하나둘 그녀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복례 선생님 손이 참 곱다. 예전 감각이 살아계시네요. 이런 디테일은 요즘 사람들은 못 따라가요. 그녀는 웃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도 모르게 피어나던 자부심을 느꼈다.
매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복례는 과거형 인간에서 다시 현재형 존재로 거듭나고 있었다. 수연의 교복은 천천히 그러나 정성스럽게 완성되어 갔다. 바늘땀마다 담긴 복례의 시간, 실마다 깃든 기억. 그녀는 그 옷을 만들며 자신의 삶을 되짚었고 잊혀졌던 희망의 감각을 되살렸다. 누군가를 위한 일이었지만 결국 그 시간은 복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졸업식 당일 아침 공방에는 이른 시간부터 은은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복례는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단추 하나를 꿰고 있었다. 흰색 와이셔츠의 깃은 반듯하게 다려졌고 치마는 주름 하나 흐트러짐 없이 매무새를 갖추고 있었다. 그 옆엔 그녀가 직접 바느질한 손수건이 얌전히 놓여 있었다. 손수건의 모서리엔 작은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다. 너는 누구보다 반짝이는 아이란다. 잠시 후 공방 문이 열렸다.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그녀는 옷을 건네받고 마치 보물을 품듯 가슴에 안았다. 복례는 조용히 수연의 어깨를 다듬어주며 말했다. 내가 웃으니 옷이 더 빛이 나는구나. 수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워요. 할머니라고 속삭였고 복례는 그 말을 천천히 가슴에 새겼다. 졸업식장으로 향하는 수연의 뒷모습을 보며 복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자신이 다시 세상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을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자각. 그것은 어떤 젊은 날보다 깊은 감동이었다. 인생의 후반부에도 이렇게 환한 봄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복례는 그날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다. 그날 이후 공방에서 복례의 자리는 언제나 가장 먼저 채워졌다. 그녀는 매일같이 바늘을 들고 천을 고르고 실을 꿰었다. 이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녀의 손은 쉴 틈 없이 바빴다. 동네 청년이 찾아와 결혼식에 쓸 넥타이를 주문했고 젊은 엄마는 아이의 돌잔치 드레스를 부탁했다. 복례는 손끝으로 사람들의 기쁨을 이어주며 다시 삶을 지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공방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작은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PD였다. 그는 시니어 공방에 대한 취재를 하던 중 복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인터뷰를 요청하러 왔다. 카메라 앞에서 복례는 처음엔 많이 쑥스러워했지만 곧 익숙한 재봉틀 앞에 앉아 자연스럽게 실을 꿰기 시작했다. 복례 선생님께 재봉은 어떤 의미인가요? PD가 물었다. 복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창밖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봄이 오는 길목, 나무엔 작은 꽃망울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시든 꽃만 보고 봄이 끝났다고 하죠. 하지만 아직 피지 않은 꽃도 있답니다. 저도 그랬어요. 시들었다고만 생각했는데 봄은 아직도 오고 있었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다. 오랜 세월 속에서 꺾이지 않고 굽이굽이 버텨낸 생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방송은 복례의 이야기를 담아냈고 그 영상은 지역 방송을 통해 조용히 퍼져나갔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나도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엄마에게 재봉틀을 선물해줘야겠어요.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그 후 복례는 시니어 대상 바느질 교실의 멘토가 되었다. 그녀의 손끝은 단지 옷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피고 다독이는 마음이었다.
학생들은 그녀에게 복례쌤이라 불렀고 아이들은 바느질 할머니라며 공방에 놀러왔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사람들과 엮여 있다는 사실에 날마다 감사했다. 하루는 공방 게시판에 익숙한 글씨가 붙었다. 김수연 지역 디자인대 장학생 선발. 복례는 그걸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수연은 자신이 만든 교복을 입고 자신감을 얻었고 그날 이후 옷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복례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젊은 날 자신이 만든 옷을 입고 웃고 있는 사람들, 아이들, 신랑 신부들 그리고 그 사이에 조용히 서 있는 자신. 그녀는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중얼거렸다. 참 많은 삶을 꿰맸구나. 공방이 문을 닫는 저녁 복례는 재봉틀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엔 노을이 물들고 있었고 실이 천천히 풀려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날의 손수건을 꺼내 바라보았다. 실밥 하나하나가 여전히 단단하게 감겨 있었고 거기엔 여전히 반짝이는 아이라는 글씨가 또렷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나도 아직 반짝이는구나.